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이 8일에서 25일 사이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물론 북한은 이를 광명성이라는 위성의 발사 시험이라고 우기지만 이를 믿는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추가 도발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도 북한은 이런 점을 노리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각도의 제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한데요. 개성공단은 장기적 남북 관계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개성공단을 통해서라도 대북 제재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 솔로몬의 지혜라는 생각입니다. 만일 솔로몬 왕이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판단을 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가문의 영광상 올해도 건강하게 집안을 지켜준 우리 집 복덩이 며느리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마다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예. 자, 제가 지금 근데 오늘도 또 똑같네.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것도 제가 오늘 오프닝 얘기하고 연관이 되네요. 네, 예, 맞습니다. 무슨 텔레파시가 통하나? 예, 말씀하시죠. 이제 혹독한 대가가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 일단 그 답을 피했습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개성공단 운영 중지나 폐쇄가 좀 거론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지난달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어제 그 기자들의 그 질문을 받고 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말하는 것 자체가 협상칩 즉 협상 카드를 내놓는 것과 똑같다 이러면서 일단 구체적인 언급은 좀 피했다고 하죠. 예. 지금 중국 정부도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입장은 강도 높은데 행동은 강도가 낮다라는 분석이 많죠. 그렇죠. 네.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북한이 하겠다면 우리도 말릴 도리가 없다. 이런 그 좌절감도 이제 같이 표출을 했다고 하죠. 예. 이 록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이 그 유성 발사 계획을 국제 해사기구 등에 통보한 데 대해서 북한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 당연히 있지만 북한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 그 권리가 그 제한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엄중한 우려를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신중한 행동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북한이 강행한다면 우리로서도 그 제지할 도리가 없다. 이러면서 그 미국 책임론을 이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 간 우다웨이 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과연 어떤 답을 이제 들고 올지 이 점이 좀 국제사회의 그 이목을 좀 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참 아침에 이런 얘기 꺼내기가 참 민망한데요. 이 아버지가 목사죠. 네. 이 목사라는 사람이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그대로 집안에 방치해서 거의 미이라화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골화. 이게 참 끔찍한 얘기예요. 독일에 가서 뭐 유학까지 한 목사라고 하죠. 문제는 그 지난해 그 중학교에 입학했던 이 아이가 이 등교 8일 만에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 학교 측 아버지에게 몇 번 전화하고 또 그 학교에 보내라 이런 통보서 즉 그 출석 동료서를 3번 보내고는 끝이었다고 하죠. 그러고는 바로 예. 이 정원에 처리하고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저도 이제 독일에서 하기로 했지만, 독일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이비성의 이런 거는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이 사람이 가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지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출 신고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출 신고 또 경찰이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경찰 수사도 좀 허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번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그러니까 나오죠. 학교에서는 부모한테 한번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안 오면은 가출 신고를 왜 안 하느냐 해서 이제 경찰에 이제 그 마지막에 공을 떠넘긴 셈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5일 만에 그 가출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 그때 뭐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이 집에 주목이 되는 건데. 가가지고 좀 뒤져보면 됐을 텐데. 글쎄 말이죠. 근데 뭐 이제 목사인 아버지가 뭐 그 교회 근처에서 보자. 그러니까 뭐 교회 근처에서 보니라고 뭐 집에는 가지 못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경찰 관계자들의 그 설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든 이제 부천 11살 아이 그 시신 훼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맞아요. 정부가 이제 그 장기 미기가자 수사를 다시 이제 경찰이 하면서 이 친구들로부터 먹는 것을 보았다. 이런 증언이 나오니까 적극 수사에 나서서 이번에 아이의 이제 그 백골 죽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그러죠. 글쎄 뭐 이번엔 잘했는데 그 가출을 당시 신고 받았을 때 집에라도 한번 가서 애 방이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집안 구석구석만 살펴봤어도 이게 참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아니 생각이 가출된 듭니다.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걔 아이 방에 가서 그렇죠. 무슨 메모라도 네. 남겨놨는지 맞죠. 이런 것들 하는 게 이제 그 수사의 바로 기본이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걸 그러니까 저희 공공부문에 계신 분들이 교사분들이나 경찰분들 사실은 일들이 많죠. 그렇죠. 그건 알지만 예.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죠. 자, 또 이 경제 문제가 4.13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제를 바꿔보죠. 네. 그동안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쟁점 입법의 그 처리를 촉구해왔던 정부 여당에 맞서서 그 야당들도 정부의 경제 실정 책임론을 적극 이제 그 개진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김정인 더불어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어제 그 비대위 회의에서 이 최근의 경제 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경제 정책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체. 국회 특히 그 야당이 발목을 잡아 경제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 이상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정부 책임론을 이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천정배 국민의당 그 공동대표도 어제 이 경제가 내수에 이어 그 수출까지 모두 먹구름인데 대통령은 모두 국회 탓, 야당 탓이라고 한다면서 그 대통령을 좀 겨냥하기도 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여당 의원들한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연설을 해서라도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제 그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 그 현장 방문 자리에서 그렇게 좀 요청을 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 그 동행한 해당 지역구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 수출에 기여하고 애국하는 분들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법들만 다 통과되면 아무리 세계 경제가 그 어렵다 해도 아주 힘차게 수출할 수 있는데 그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면서 이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해서라도 좀 법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근데 원샷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죠. 예. 여야 모두 그 한 발씩 좀 물러섰는데요. 그 새누리당은 그 북한 인권법 동시 처리를 좀 고집하지 않고 아하. 더민주 측에서도 그 선거구 획정부터 해야 된다. 이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오늘 그 본회의 좀 열릴 것 같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그 지난달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결 처리한 뒤에 뭐 이른바 그 셀프 부결이었다고 그러죠. 그 30인 이상 그 동의로 본회의에 그 직접 상정토록 한 이 국회법 개정안, 즉 그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부의 요구서를 이제 오늘 조치를 계획이어서 이 문제를 두고 그 여야가 맞설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한구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은 조금 늦어지고 있죠. 이게 일단 인선을 두고서 계파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원샷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국회의 상황에 대한 얘기까지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조원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새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그죠? 예. 자, 근데 오늘 본회의가 열리죠, 그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정이 되죠. 근데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단독 국회는 반대한다. 그리고 불참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우리 1월 24일 합의 원내대표 합의를 깨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의총에 가면은 강경파들이 김종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경파들이 이걸 깨버렸어요. 예. 그러면 또 법사위에 이 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사과가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협상을 하더라도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또 반대하면은 협상이 또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바깥의 세력들이 입법을 하는 원내의 문제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초미의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께서도 저희들이 여야 간에 합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합의를 하는 사항을 야당 스스로가 이렇게 깨버리면은 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에서 진화법의 틀에 갇혀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다 안 한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들은. 만약에 본회의에 참여하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그만큼 이 원샷법이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스스로 깨고 또 스스로 또 의결을 하고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우리는 본회의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말입니다. 원샷법 처리는 이제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선거법 선거구획정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월 23일 합의 사항은 원샷법하고 그다음 북한 인권법은 29일 날 처리한다 합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합의 사항을 지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사항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사법 그다음에 69만 개 일자리가 있다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해서 선거구 획정 법안을 같이 다루자. 만약에 국민들께서 선거구 획정만 달아가지고 19대 국회 끝을 내면은 나머지 민생법안이라든지 경제활성화법은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정년 연장이 2년 됐지 않습니까? 60세까지 가고 연장은 정년은 늘어나고 청년이 들어오는 길은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 청년에 들어올 수 있는 취업문을 열어주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원샷법 같은 경우도 죽어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그런데 몇몇 사람만 입장을 바꾸니까 하루아침에 다 되는 법이 돼버렸어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바깥에 있는 혹은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있는 강경파들의 입장 몇 사람만 바꾸면은 이 법은 국민들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강경파 특히 진보 복지 부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는 당내 강경파들의 문제점들을 아시고 실질적인 본인이 얘기했던 그러한 구조개혁의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지난번 원샷법 같이 목리를 부리면 안 된다 이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강경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본인이 했는 역대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개혁 입법의 내용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입장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사실 전 진짜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어떤 경제적 노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개혁이 특히 노동법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하르츠 개혁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노동개혁의 핵심은 고용 유연성이 노동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파견은 절대적인, 독일 같은 경우는 건설 일부분을 제한 파견을 다 해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 노선과 같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강경 기종 노조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파견은 대기업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활성화하자, 뿌리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법인데 대기업 노조들이 반대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 유연하게 을을 위한 정당이다, 약자를 위한 정당이다 하는데 노동계에 있어서는 갑이 누구냐? 민주노총이 갑입니다. 노조가 없는 기간제나 비정규직이 을이에요. 그런데 이 민주노총의 갑질이 을의 노동자들을 지금 제약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분대로 바꿔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도 원샷법을 늦출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같이 국회의 이 협상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제3당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당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사실은 국민의당으로 갖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했는 분들은 굉장히 온건 협상파들이에요. 당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친노 중심의 강경파들이 그걸 아예 배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나와서 분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입법을 막고 그다음에 발목 잡게 하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약자인 이 을의 노동자, 소위 말하는 기간제나 비정규직하고의 보호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은 우리도 특단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더민주의 지지율이 좀 오르면 더민주를 공격하고, 더민주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국민의당 공격하고, 이렇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런 분석에 동의하세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원칙,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욕을 먹더라도 이 노동개혁의 구조, 고용의 유연성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뿌리산업이 지금 조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용접 부분이라든지 금융 이런 부분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중소 중견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이 파견법으로 딱 몇 개 32개 항목을 딱 묶어놓고 나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견법의 내용을 보면은 대기업의 파견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자기들에 관련돼 있는, 민주노총에 관련돼 있는 대기업의 파견에 전혀 상관없는 법을 민주노총이 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파견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여러 군데 파견 회사를 통해서 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대기업의 노조들이 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국민들 도대체 야당이 또 민주노총이 왜 저런 파견법을 맡고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비정규직이 직장을 찾아서 더 나가겠다는 것을 평균 1억을 받고 있는 기종 노조들이 맡고 있는 이런 현상이 파견법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당내 얘기도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한구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이게 그 위원회 구성이 좀 출범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위원 선임 문제, 전략공천 문제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모양이죠? 지금 그 전략공천의 문제는 뭐 김무성 대표께서 강경하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우려를 하는 것은 이제 단수 추천 제도라든지 우선 추천 제도라든지 예. 혹은 여론조사로만 100%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한구 위원장이 이제 내정이 됐고 각 최고위원들이 한 사람씩 추천한다. 그리고 이 당연직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이 당연직이 들어오면은 뭐 한 13, 14명으로 구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 그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모든 선임이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 조원진 부대표께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유 전 원내대표를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실망을 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 새누리당 내부의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예. 그것은 유승민 원내대표 스스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많은 대구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고 가장 예. 많은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대구 시민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박근혜 예. 대통령의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것이 대구 시민들의 기대였단 말이에요. 특히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기대는 거의 100%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번 사퇴할 때도 헌법을 들고 나오고 또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할 때도 헌법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헌법보다는 인간관계가 먼저지 않느냐. 예. 본인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하셨던 분들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이상돈 교수 이런 분들이 전부 지금 딴 데로 갔잖아요. 예? 이런 거는 결국은 새누리당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걸 관리라고 표현하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계속되는 어떤 좀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 것 아니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랬다면 이런 분들이 딴 데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있는데 우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신박선 더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예. 대선 이후에 얼마나 돌출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까? 당내하고 전혀 정부처하고 협의되지 않은 예. 돌출적인 발언 많이 하고 목리를 얼마나 많이 부렸습니까? 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러한 조금의 작은 일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상황이 된 거고요. 이상돈 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 공천관리위원 한번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까? 뭐 당내나 정부 내용을 다 아는 겁니까?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뭐 어느 자리에 가서 계속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것은 너무 본인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스스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지만은 예. 그 나름대로 자기의 정체성까지 바꿔가면서 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하라.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룡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의 말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원동력은 의외로 스포츠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꼭 운동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는데요. 오랫동안 책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뉴플러스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공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7시 39분 51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봄이 오는 들리는 것처럼 포근해진 목요일 출근길인데 곳곳으로 사고가 나서 좀 어려운 곳이 살펴집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 들어가는 길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상도로 보라매역 가는 길 신대방 삼거리 부근 성대시장 앞에서도 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테헤란로 삼성교 방면으로도 국견 입구와 역삼역 사이 차량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부근 어렵다는 점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어제였었죠. 그 더불어민주당 신기남 의원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졌는데 여기에 구제를 위해서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런 의혹 때문에 신기남 의원은 지금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어제 이 신 의원의 아들 지도교수가 그 의혹을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지도교수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분의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입장을 가진 측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다른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지도교수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대 로스쿨 소재원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재선입니다. 예. 소재선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써 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소재선 교수님.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그거부터 좀 여쭤볼까요? 아니, 제가 3년간 지도한 학생의 학부모인데, 예. 학부모가 그 갑질을 하고 학교에 와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는데, 예. 그것이 마치 그렇게 그 사회에 비자가 되고 무슨 그렇게 해서 압력을 가한 걸로 돼서 중징계 또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실이 밝혀져야지. 그렇게 해서 그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것을 지도교수로서 예. 좀 반발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은 예를 들면 조금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예. 이미 다 끝나고 아무 일 없이 다 정리가 됐는데, 예. 소위 말하면 정치권에서 그 원로 정치인들을 밀어내고 나는 그런 목적인지 하여튼 그거야 이제 교수님께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 잘못이 없는 사람을
중징계를 해야 잘못이 됩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니 우리 학교 측에서 예. 왜냐하면 얼마든지 지도 교수가 학부모에게 요청을 해서 아하. 그게 지금 무슨 대학 입시도 아니고 예. 모의고사를 본 성적을 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왜 잘못됐냐면 전국에 똑같은 시험 문제 가지고 똑같은 날 시험 봐요 로스쿨이. 그래요? 채점을 해가지고 같은 시험 문제로 채점을 했는데 학교마다 커트가 다르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군요. 일단은 그죠? 전국 로스쿨이 전부 같은 문제로 같은 날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똑같이 문제는 봐요. 졸업 그러니까 몇 %를 맞아야지 졸업을 하느냐 이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그냥 점수를 자기들이 책정해가지고 예. 애들을 시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이 졸업 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은 같은 날 똑같은 문제로 전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그게 모의고사예요. 전국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 기준으로 카트라인을 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학교마다 점수가 다르니까. 예. 우리 학교가 좀 높아요. 가장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학부모한테 와서 좀 학교 원장이나 부원장하고 상의해서 한번 이 부분은 좀 구제가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봐라. 나로서는 교수가 좀. 예. 내가 지금 연구년입니다. 연구년. 지금 사바티칼 중이시군요. 연구년이기 때문에 학교 일에 관여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학부모를 내가 불러드린 거예요. 학부모가 좀 요청을 하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신기남원만 한 게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이 그런 이슈에 있으면은 다 찾아와서 확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그래서 항의를 좀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무슨 갑질이에요. 갑질 아니에요.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이 무슨 국회의원이 온다고 그래서 무슨 압력을 받고 그런 요즘에 무슨 국회의원의 압력 받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부분 좀 나눠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경희대 로스쿨 측은 지금 카트라인이 좀 높다. 딴 학교보다 점수가 좀 졸업시험 카트라인이 좀 높다 이 말씀 하셔가지고 하는데 경희대 로스쿨 측은 뭐냐면 선선발 후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춰서 졸업생 및 국민을 상대로 실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에는 동의하시죠? 그 말은 동의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서 문제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지금. 그죠? 그렇지만, 예년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과했다 생각해서 내가 신기남 의원을 와서 좀 부탁을 하도록 내가 종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기 부분. 왜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교수와 부원장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동기 부분은 교수님께서 내가 권유를 했다. 그죠? 하는 게 좋겠다. 다른 학부모들이 그러는데 왜 당신 안 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서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동기 부분은 교수님께서 해명을 해주신 거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게 내용이었죠. 그죠? 근데 제가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일각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의견이 있냐면 사선 의원 아닙니까? 지금 신기남 의원이, 그죠? 근데 이게 학부형의 자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선 의원급이 되는 사람이 어딜 가서 그것도 대학생도 아니라 대학원생의 아들의 하여간 얘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네요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보는 사람이나 주위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입장에선 이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압력을 받은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분이 내가 그것 때문에 안 오겠다는 것을. 여보시오, 아들이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서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서 안 구해냅니까? 그러니까 와서 당신이 좀 한번 부탁이라도 해서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선 의원이 가서 이제 그렇게 뭐 원장이나 부원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압력이라고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교수님은 이런 그렇죠. 의견이시죠? 그래서 그 다른 학부모들도 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서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학부모의 자격이면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분명히 그 신기남 의원을 학부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학부모로 좀 요청을 한 거지. 그 사람이 사선의원이라고 그래서 노숙 교수들이 무슨 뭐 압력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예. 아니, 그냥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예. 이 노회찬 의원도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로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하고 끊어도 왜 저런 말이 왔을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부탁이 아닐까?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의 그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그 취업 부탁을 거하고 그런 건 전혀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일각에서는요. 어제 교수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장소가 국회 정론관이었죠. 근데 왜 거기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전혀 우리가 뭐 학교에서 한다고 모두가 기자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자들 정례 브리핑을 하는 데기 때문에 내가 저 비서관한테 나 좀 그쪽까지만 좀 연결 좀 해주시오 해서. 누구 비서관이요? 거기 신기남 의원 비서관. 예. 그렇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여쭤볼 게, 더불어민주당에 직접 출석해서 해명하시겠다. 교수님께서 그러셨는데 거절.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런 절차 없으니까. 예. 무슨 그런, 얘기하고 싶으면 서면으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미 나는 우리 기도 교수로서 서면 다 냈거든요. 내셨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내셨다고요? 다 와서 조사, 수사관처럼 와서 다 조사해 갔어요. 우리 학교에 와서. 예. 감사위원이라고 여자 교수가 와서 다 해갔습니다. 예. 거기 2장이나 A4 용지로 2장이나 나 자세히 이런 압력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오셔서 학부모로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다 보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압력받은 것이 아니라고 사실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좀 구도로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윤리심판원의 재심이 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아니, 오늘 아니고 연기됐다고 그러던데. 그게 연기가 됐대요? 네, 15일 구정 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교수님의 입장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희대 로스쿨, 바로 신기남 의원의 지도교수죠. 소재선 교수와 말씀을 나눠봤고요. 제가 앞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소재선 교수님의 입장이고, 반대되는 입장은 저희가 추후로 반드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